라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락서입니다. 자, 벌써 2022년이 된 지도 2개월이 훌쩍 흘렀죠.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말은 너무 상투적인 말이긴 하지만 진짜 빠르긴 하네요. 그리고 마치 또 그것을 증명하려는 듯이 여러분 혹시 기다리셨나요? 2022 책 읽는 청주 후보도서 소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제가 후보도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매해 그렇지만 올해도 후보도서는 일반 분야 5권, 청소년 5권, 그리고 아동 분야 5권까지 총 15권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후보도서 소개를 들으시고 마음에 드는 도서가 있으시다면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셔서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제가 이거 몇 년을 찍어 보니까 또 한 권 한 권 소개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빨리 소개를 해보도록 하죠. 일반 분야 첫 번째 도서는 바로 이 책. 동아시아에서 나온 김승섭 작가의 아픔이 길이 되려면입니다. 이 책은 보건학을 전공한 저자가 질병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작품인데요. 사실 좀 감상적인 제목과 다르게 내부에는 상당한 데이터,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통계를 근거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 여전히 현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 사회 문제, 질병 문제, 노동 문제, 어떤 트라우마나 트랜스젠더 문제까지 정말 다양한 주제를 전문가의 시선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통계를 기반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그 점이 상당한 매력이라고 느껴졌어요. 어쩌면 조금 뻔할 수도 있는 이야기들, 어디까지나 감성적으로 남을 수 있는 이야기를 철저히 연구와 통계를 통해서 보여주니까 훨씬 설득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 작품을 읽고 나니 질병과 사회의 관계가 생각보다 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도 있었고요. 질병의 원인을 밝히는 사회 역학의 눈으로 한국 사회 건강 불평등을 논하다. 일반 분야 첫 번째 후보도서 아픔이 길이 되려면입니다. 일반 분야 두 번째 후보도서는 바로 이 책. 걷는 사람에서 나온 김봄 에세이 좌파 고양이를 부탁해입니다. 사실 제목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좌파 고양이를 부탁해. 또 요즘같이 대선철이라는 걸 감안하면 진짜 여러모로 좀 민감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뒤에 간단한 설명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수 엄마와 진보 딸의 좌충우돌 공생기. 하지만 제가 직접 읽어보니까 어떤 좌파라는 다분히 정치적인 제목에 비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아주 일상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정치적 이념의 충돌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이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좌충우돌 공생기라는 점에서 나와 다른 보수 부모와 함께 산다는 것에 대해서 작가는 좀 유쾌하게 풀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어쩌면 우리는 서로를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싸우고 또 싸우겠지만 그럼에도 가족으로 남아 함께 지낸다는 것. 책청 두 번째 일반 분야 후보도서 좌파 고양이를 부탁해였습니다. 일반 분야 세 번째 도서는 유노북스에서 나온 최종엽 작가 지음 50에 읽는 논어입니다. 이 작품은 사실 간단하게 말하고자 한다면은 50에 읽는 논어 이야기 제목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사실 제가 아직 30대라서 그런지 뭔가 50에 읽는 논어 이야기를 읽자니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이 논어의 이야기가 꼭 50대에게만 통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저자는 이제 직장을 은퇴하고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50대에 이르러서 논어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게 된 그런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짧은 챕터들을 통해서 논어의 구절 하나를 소개하고 그와 관련된 이 작가의 생각들을 같이 드러내주는 작품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중이 나이가 50대인 요즘 50대는 딱히 이제 늙은 나이라고도 당연히 볼 수 없고요.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전혀 늦지 않은 나이이고 또 그럼에도 여전히 아직도 흔들린다는 점에서 바로 그러한 이들을 위해서 이 50에 읽는 논어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작가의 시선을 담은 작품입니다. 일반 분야 네 번째 책은 고두미에서 나온 류정환 시집 말도 안 되는 입니다. 이번에 후보도서로 시집이 선정되었다고 했을 때 전 되게 놀라긴 했어요. 저 역시 문학을 상당히 좋아하긴 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시집은 잘 읽어보지 않은 편이거든요. 여전히 시는 뭔가 난해하다고 해야 되나?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좀 접하기 어려운 장르라는 그런 인식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좀 보편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이 작품 이 말도 안 되는 류정환 시집을 읽어보니까 시라는 것은 꼭 난해하지도 않고요. 어떤 특정한 비유를 꼭 섞어야 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그보다는 아주 일상적이고 다정한 풍경들을 조금 단촐하게 그려낸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을 날리고 꽃을 보고 산책을 하고 그런 지극히 일상적인 풍경들을 시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걸 통해서 왠지 저는 이걸 읽고 나니까 산책이 하고 싶어졌다랄까요? 일반 분야 네 번째 후보도서였습니다. 일반 분야 마지막 후보도서는 한겨레 출판에서 나온 이진민 작가의 다정한 철학자의 미술관 이용법입니다. 자, 올해에도 미술과 관련된 후보도서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 작품 제가 읽어보니까 앞에 작가 소개부터 좀 범상치 않습니다. 딱딱하게 자신의 경력이나 이런 걸 어필하기보다는 좀 편하게 말을 건네는 투로 자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실제 내부의 내용 자체도 그렇게 어렵게 읽히지도 않고요. 이 작품은 제목에서도 드러나지만 다정한 철학자의 미술관 이용법이잖아요. 어떤 한 예술 작품을 기반으로 이 저자가 해석한 바, 그리고 거기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철학적 사유, 이런 것들을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작품이거든요. 미술 작품을 좋아하시고 거기에다가 철학이나 인문학적 사고까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작품 아주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었던 미술품에 대한 이해, 그러나 전혀 어렵지 않게 가볍게 풀어주는 철학과 미술 이야기. 일반 분야 마지막 후보도서였습니다. 벌써 이렇게 일반 분야 후보도서 소개가 끝났습니다. 바로 이어서 청소년 분야 후보도서를 보시죠. 청소년 분야 첫 번째 후보도서는 이 책, 자기만의 방에서 나온 최혜진 작가의 우리 각자의 미술관입니다. 연달아서 미술 관련 작품이죠. 일반 분야에서도 미술 관련 작품이 하나 있었고 청소년 분야에서도 이렇게 우리 각자의 미술관이라는 작품이 선정되었는데요. 말 그대로 작품 속에서 우리 각자의 미술관, 뭐 좀 어렵게 이야기하고 권위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은 과연 어떻게 미술을 감상하는가, 미술에 과연 정답이라는 것이 있을까, 각자가 관람하는 방식, 그게 바로 각자의 미술관이지 않을까, 바로 이러한 점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책 내부 같은 경우도 되게 구성이 독특해요. 초반에는 뭐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지만 뒷부분 중반 이후부터는 한 작품을 보여주고 여러 질문지를 주면서 각자의 미술관을 구경하는 느낌으로 말 그대로 체험을 해볼 수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거는 약간 실천적이고 연습 문제가 있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근데 문제라고 하면 안 되긴 하는데, 근데 읽다 보면 맞아요. 우리 각자가 미술관을 즐기는 방식은 정확한 해설이나 이런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얼마나 울림을 주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을 제대로 즐기는 것은 여기 안에 있는 미술품을 감상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질문들을 성심성의껏 또 솔직하게 책에다가 끼적이면서 대답해 보는 것이 진짜 우리 각자의 방식대로 미술을 즐기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책은 좀 험하게 써야 되는 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분야 첫 번째 후보도서였고요. 청소년 분야 두 번째 후보도서는 이 책, 문학동네에서 나온 루리 글 그림 긴긴 밤입니다. 이 작품 유명했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어린이 문학이나 청소년 문학들을 많이 읽는 편도 아닌데 사실 이 작품은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상당히 핫했던 작품이고 실제로도 많이 읽혀왔고 또 많은 분들이 좋다고 계속 추천을 해주셨던 책이기도 했고요. 내용적으로 보자면 세상의 마지막 남은 흰바위 코뿔소 노든과 알에서 태어난 펭귄의 이야기, 그 둘의 여정을 담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주 담백한 문체로 자극적이지 않게 마음이 꺾이는 여러 삶의 고난들 속에서도 그럼에도 나의 삶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애정어린 기억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잔잔하고 감동적인 책이었고요. 어른도 아이도 같이 읽어보기에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년 분야 세 번째 후보 도서는 나무 옆 의자에서 나온 김호연 장편소설 불편한 편의점입니다. 이 작품 역시도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가 있고 오랜 기간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 그런 소설인데요. 저도 막상 읽어보니까 이 작품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을까? 그러한 것들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내용적으로 보자면은 우연히 임여사와의 인연으로 노숙자였던 독고라는 인물이 편의점에 근무하게 되면서 다소 미련 곰퉁이 같았던 그가 주변을 조금씩 바꾸고 나아가 많은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준다는 내용. 정말 느릿느릿하게 말하고 어물쩡어물쩡 말하는 듯 하지만 진심이 담겨있는 그의 태도는 읽는 이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주긴 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읽기에 상당히 편한 작품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에게 상당히 일상적인 공간이잖아요. 이 편의점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 많은 분들에게 어필이 되었고 공감의 정서를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떠신가요? 한번 이 불편한 편의점에 들러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청소년 분야 네 번째 후보도서였고요. 청소년 분야 마지막 후보도서는 이 책, 자음과 모음에서 나온 이영숙 작가 지음 변기에 빠진 세계사입니다. 뒤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버려진 오물로 세계사를 읽다. 근데 이 말이 너무 딱인 게 이 작품은 실제로 내용에 온갖 오물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뭐 고대부터 중세까지 여러 변기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어떻게 대변을 처리했는지 오물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런 각종 TMI스러운 정보들이 가득가득해요. 그런데 바로 이런 게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아둔다고 딱히 쓸데가 있진 않지만 어딘가에 알아두면 뭔가 재미있는 정보들, 그런 것들을 어렵지 않고 짧게 정리해놔서 이 책을 읽고 나면 어딘가에 가서 변기와 관련돼서는 조금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지긴 하겠는데 그게 맞나 싶긴 하고
뭐 개인적이긴 하지만 저는 이 작품을 읽고 나서 요즘 시대에 태어난 것이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었네요. 청소년 분야 마지막 후보도서였습니다. 제가 어디서 뭘 빼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청소년 분야 후보도서가 한 권이 더 있었네요. 이걸 놓치고 가면 안 되지. 진짜 마지막 청소년 분야 후보도서는 요 책. 창비에서 나온 이희영 작가의 나나입니다. 책청 후보도서를 좀 유심히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이희영 작가는 좀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희영 작가의 전작이죠. 페인트 역시도 후보도서에 선정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 작품을 아주 재밌게 읽었었기 때문에 이번 작품인 나나도 상당한 기대를 하고 읽어보았는데요. 이 작품은 모종의 이유로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된 두 주인공 한수리와 은류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그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설령의 이야기가 같이 껴있긴 하지만요. 청소년들이 읽기에 더더욱 적절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이 두 주인공이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부분, 알게 모르게 나 자신을 학대해 오거나 계속 다그쳤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진짜 본인을 인정하고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것, 그러한 과정을 담은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적으로 보자면 아주 가볍게 읽으실 수 있고요. 분량 자체도 정말 짧잖아요. 짧고 재미있게, 그리고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당연히 상상에 불과하지만 영혼 없이 대답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런 생각에서 시작했던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소년 분야 마지막 후보도서였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아동 분야 후보도서를 보러 갈까요? 아동 분야 첫 번째 후보도서는 사계절에서 나온 이재문 장편동화, 김지인 그림, 몬스터 차일드입니다. 저는 이 작품 일단 표지가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안에 있는 사파들도 뭐랄까 되게 웹툰 같은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요? 확실히 요즘 동화들은 이렇게 바뀌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작품의 내용으로 보자면 MCS, 몬스터 차일드 신드롬? 일정 나이의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수치에 따라서 몬스터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증후군이 있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몬스터 차일드들은 사회 속에서 상당한 핍박과 차별을 받거든요. 아이들로부터 괴물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당연하고 어른들에게마저도 뭔가 우리 아이랑 가까이 같이 지내면 안 돼, 이런 식의 시선을 항상 받고 살아오는 거죠. 작품의 내용은 이 MCS를 앓고 있는 한 가정이 시골에 내려가서 어떤 박사 밑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전학을 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몬스터 차일드를 만나게 되고, 그동안 피해오고 무시해오고 최대한 숨기기만 했던 주인공과 동생이 비로소 자신 안에 있는 이 몬스터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긍정하고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담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자면은 몬스터 차일드라는 이름으로 드러냈지만 결국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품이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소재 자체가 흥미로워서 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동 분야 첫 번째 후보도서였고요. 아동 분야 두 번째 후보도서는 바로 이 책. 현북서에서 나온 심진규글 배선영 그림 조직의 쓴맛입니다. 이 책 일단 제목이 너무 독특하지 않나요? 조직의 쓴맛이라니. 저는 제목을 듣자마자 어떤 내용일까? 그게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좀 거친 제목과 다르게 안에 있는 내용은 상당히 따스한 내용이었는데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갖는 어떤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죠. 우리 반 선생님은 누구일까? 친구들은 어떨까? 학교 생활은 이런 갖가지 두려움들을 독특한 선생님을 만나서 해소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선생님이 사용한 여러 가지 방법들, 벌칙들, 그 중에서는 이 조직의 쓴맛이라는 벌칙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보는 재미가 좀 쏠쏠했던 것 같아요. 내심 제 초등학교 생활을 좀 떠올려 보기도 하고, 나 어린 시절에 이런 선생님이 계셨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기도 하면서 제목과 다르게 전혀 쓰지 않았던 작품이었습니다. 갓 입학하는 자녀를 위해서 같이 읽어보면 좋은 작품이라 생각이 드네요. 아동 분야 세 번째 후보도서는 바로 이 책. 해와나무에서 나온 이묘신 글 강은옥 그림 강아지 시험입니다. 이거 일단 그림체가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전 보자마자 되게 웃음이 나왔던 것 같은데, 내용을 얼추 예상해 보자면은 강아지 시험? 도대체 어떤 시험이길래 강아지 시험을 볼까? 사실은 이 선우라는 아이가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데 그 강아지의 주인인 미나가 너는 강아지를 키우려면 강아지 시험을 봐야 돼 하고 어깃장을 놓으면서 시작된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이 미나가 내는 질문들을 대답해 보는 것이 이 전체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데, 저 역시도 알았던 것들도 있지만 몰랐던 것들도 있더라고요. 간결하고 유쾌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 어릴 때는 또 강아지 키워보고 싶고 이러잖아요. 그러한 이해를 주면서 자연스럽게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도 되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소한 강아지를 키우려면 여기 안에 있는 시험은 통과해야 된다는 소리겠죠. 아동 분야 세 번째 후보도서였고요. 아동 분야 네 번째 후보도서는 바로 이 책. 문학동네에서 나온 윤성은 글 경혜원 그림 금순이가 기다립니다. 자, 이 책 역시도 강아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강아지 이미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놀이터에서 유기된 이 금순이라는 강아지가 작고 붉은새의 마법으로 인해서 하루 동안 인간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같은 처지의 외로운 한 아이를 만나서 같이 놀고 지내는, 함께 외로움을 극복하는 이야기라고 해야 할까요? 상당히 마음 뭉클한, 끝에 가면 좀 감동이 되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앞선 강아지 시험과 마찬가지로 이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지고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아이와 함께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동 분야 네 번째 후보 도서였습니다. 자, 드디어 아동 분야 그리고 마지막 후보 도서는 이 책, 비룡소에서 나온 이지음 장편동화 국민지 그림 강남 사장님입니다. 이 아동 도서들은 제목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강남 사장님이라니. 저는 설마 하고 강남에 땅이 있나? 그리고 고양이가 그려져 있으니까 이 사람이 강남 사장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강남에 땅이 있는 고양이가 사장님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서 알바를 찾고 있던 지훈이가 우연히 강남 사장님 밑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안에 유튜브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아무래도 요즘 트렌드에 맞는 이야기들이 함께 들어가 있더라고요. 또 이 매력적인 고양이 캐릭터, 조금 제멋대로긴 하지만 또 그게 고양이의 매력 아니겠어요? 작가의 고양이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드러나는 작품이고요. 그만큼 이 강남 고양이가, 이 사장님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등장하는 작품입니다. 앞에서 강아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고양이 이야기가 한 번쯤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후보도서 선정이었을까요? 아동 분야 마지막 후보도서였습니다. 자, 이렇게 제25회 2022 책 읽는 청주 후보도서를 모두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제가 소개해드린 이 후보도서들 중에서 어떤 것이 마음에 드셨을까요? 일단 무거우니까 좀 놓고, 그치? 현재 2일부터 18일까지 청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QR코드를 통해서 대표도서 선정 투표를 받고 있으니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책, 이번에 이 책이 대표도서로 선정됐으면 좋겠다 싶은 책을 골라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청주시 권역별 14개 도서관 자료실에서 현장 투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올해의 후보도서 소개도 끝이 났고, 역시나 이야기하다 보니까 길어진 감이 없잖아 있는데 끝까지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올해도 열심히 한번 읽어보자고요. 어떤 책이 선정될라나? 역시 그 책?